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텔의 2023년 2분기 실적을 검토해 보겠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색다른 의견과 정보가 포함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컨퍼런스 콜에서 인텔의 CEO인 팻 겔싱어는 다양한 기술 및 비즈니스 업데이트를 제공했는데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6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다른 테크 기업과 마찬가지로 인텔도 인공지능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겔싱어는 인텔이 다양한 고객에게 AI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면서 가장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예를 들어 인텔은 다양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IP를 활용한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부터 기업 네트워크 및 엣지 컴퓨팅까지 AI의 확대를 지원한다고 밝혔죠. 그는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이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 성장을 견인하는 5가지 핵심 요인으로 인공지능, 연결성의 증가, 유비쿼스트 컴퓨팅, 클라우드 엣지, 그리고 센싱을 주목했습니다. 인텔은 직접적으로 AI 모델을 개발하진 않지만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성장으로 인해 인텔의 가우디, 플렉스, 맥스와 같은 가속기 제품들의 수요도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 주요 제품군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가우디는 딥러닝 프로세서로 인공지능의 훈련 및 신경망 실행을 담당합니다. 이 AI 반도체는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불리는 NPU로 분류되죠. 그 다음 플렉스 시리즈는 여기 표로도 보이듯이 고성능보다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 센터용 GPU이고요. 그리고 맥스 시리즈는 AI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는 고밀도와 고성능을 더 강조한 라인업입니다. 이런 인텔의 AI 특화 제품군들은 아마존 AWS의 가우디 칩 채택, 그리고 허깅 페이스 및 스테빌리티 AI와 같은 인공지능 기관, 혹은 각종 대학들에서 AI 연구 개발에 활용하며 그 활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겔싱어는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IFS 사업부도 설명했는데요. 아직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한 이 신사업은 인텔의 규모의 경제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IDM 2.0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또한 겔싱어는 미중 갈등을 포함한 지정학적 긴장 상황 증가가 미국 및 서방 우호 국가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이행하는 이 IDM 전략이 옳은 방향이라는 걸 증명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 인텔의 프로세스 리더십을 강조했는데요. 아직 인텔의 TSMC 같은 경쟁사보다 고성능 반도체를 더 빠르게 생산하게 될 거란 비전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 그럼에도 겔싱어는 인텔이 4년 동안 5개의 노드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는 5&4Y 전략을 하나씩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노드에 대한 스케줄도 제공했는데, 인텔 7은 이미 대규모 생산에 들어갔고 EUV 노드인 인텔 4는 사실상 완료돼서 올해 하반기에는 미티어 레이크를 시작으로 본격 증산할 예정입니다. 인텔 3은 목표로 하던 결합 밀도와 성능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전체 생산성과 성능 목표 또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나노 공정을 활용하는 시에라 포레스트는 2024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며, 그래나이트 래피드 또한 곧이어서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 또한 인텔 20A가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라는 새로운 제조 방식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이 목표인 인텔 18A도 미국 국방부 및 에릭슨과 같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진전하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인텔 2.0 전략의 핵심 중 하나인 반도체 제조 규모 확대에 대한 업데이트도 있었는데요. 사실 워낙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는 부분이라 이미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EU 칩스 법안에 따른 독일과 폴란드 공장의 확대, 그리고 미국 반도체 법안의 혜택을 위한 신청서 제출 및 애리조나 공장 확대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 중이라는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5번째로 데이터 센터 CPU 로드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큰 그림에서 인텔은 기존 계획보다 더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5세대 에메랄드 래피드는 2023년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며, 인텔 3의 선두 제품인 시에라 포레스트는 내년 상반기에 바로 출시가 가능한 각종 지표들을 모두 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인텔 18A에서 제조될 클리어 워터 포레스트는 2025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제품과 관련해서는 수월하게 진행 중이지만, 겔싱어는 서버 CPU에 대한 몇 가지 우려를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2분기 서버 전방 시장은 침체된 상태를 유지했는데요. 특히 기업 고객 부분과 선진국 외 지역의 정체가 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생산된 반도체들의 재고 소진이 올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 하는데요.
특히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는 AI 모델 가속기, 즉 첨단 GPU 확충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CPU에 강한 인텔의 제품들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서버 CPU는 앞으로도 몇 달 동안 미미한 하락세를 겪다가 4분기는 되어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역풍에도 불구하고 AI의 확장은 서버 CPU의 전체 시장 확대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며 인텔의 가속기 포트폴리오는 2024년부터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 목표를 설명했는데요. 2023년에는 30억 달러, 그리고 2025년 말까지 100억 달러의 비용 절감 계획이 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파운드리와 테크 디벨롭먼트 그룹을 포함한 제조 부분에 손익을 별도로 측정하는데요. 이로써 외부 파운드리 고객들의 위험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성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2분기 재무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총 매출은 12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하락했는데요. 클라이언트 컴퓨팅,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사업부들이 주요 하락 원인이었습니다. 사업부별 매출 구분을 보면 먼저 총 수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팅 세그먼트의 이번 분기 매출 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노트북 및 데스크탑 템의 축소, 그리고 OEM 고객의 재고 소진 속도 둔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 큰 데이터 센터 및 AI 사업부의 매출은 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하락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올해 상반기에는 데이터 센터들이 CPU 투자를 축소했기 때문이고 경쟁 압력의 증가도 매출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네트워크 및 엣지 세그먼트의 수익은 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나 하락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모빌아이 매출은 4억 5,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파운드리 세그먼트의 수익은 2억 3,200만 달러로 300% 넘게 증가했지만 아직 파운드리 사업은 본격적인 매출은 내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제 비용 부분으로 넘어가면 영업비용이 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하락했습니다. 일반적인 비용들 외에 구조조정 비용이 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0% 증가했는데요. 이는 일시적인 인력 감축 및 기타 조정에 한한 것입니다. 다른 영업비용들은 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은 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감소하였으며 마케팅 및 일반 관리비는 14억 달러로 24%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부는 손실을 냈는데요. 2분기에 인텔 총 영업손실은 10억 달러로 작년보다 45% 손실폭이 증가했네요. 비록 순이익은 양수였지만 그건 약 22억 달러의 세제 혜택 때문이었습니다.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유형자산 투자, 캐펙스는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는데요. 그 결과 조정된 자유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7억 달러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개 파트를 종합해보면 인텔은 현재 단기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장기 투자에 집중하면서 1년 후부터는 투자의 혜택을 누릴 전망인데요. 적어도 경영진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때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투자자 Q&A 세션을 요약할 텐데요.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질문들은 인텔의 이익 마진과 현금 흐름 관련이었는데요. 현재 인텔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CEO는 주요 서버 고객들이 AI 모델 개발에 집중하느라 서버 CPU의 수요가 급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현상이고 이런 쏠림 현상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그는 내다봤는데요. 그러면서 마진율과 관련해 얘기를 할 때도 경영진은 중장기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4년 동안 5개의 노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현재 전략은 매우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의 이익 마진이 낮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에라 포레스트나 그래나이트 같은 실제품의 출시는 데이터 센터 사업부를 다시 회복시키며 영업 마진이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파운드리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라와 줘야지만 마진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2026년쯤은 돼야지 다시 고마진을 창출하는 인텔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고자산 10억 달러 감소, 미수금 회전일 24일로 단축 등의 성과에 힘입어서 이번 하반기에는 다시 양수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신반도체 공장 건설에 미국 및 유럽 정부의 지원금도 받기 때문이죠. Q&A의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인공지능 관련이었는데요. AI로 인한 반도체 시장의 확대, 이것과 관련해서 경영진은 인공지능이 반도체 전체 시장 규모를 수조 달러 규모로 확장시켜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부터 저전력
및 효율성이 더 중요한 추론의 영역까지 다양한 응용 분야에 걸친 수요 증대를 예상했는데요.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에 AI 모델이 훈련되는 과정에는 10MW에 달하는 전력과 몇 달에 달하는 훈련 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이 초기 훈련이 끝나고 나면 더 간단한 반도체와 낮은 전력만으로도 빠르게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텔은 메테오 레이크와 같은 제품을 통해 수십 와트 전력 소비만으로 몇 초 내에 응답하는 AI가 통합된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텔은 AI의 발전으로 인해 소매나 제조업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반도체의 사용량이 늘고 회사가 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가우디에 대한 추가 설명도 이어졌는데요. 회사는 이 가우디 반도체가 여러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에 배포되면서 엔비디아와 같은 GPU 선두주자 업체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LP 벤치마크에서 가우디의 성능 경쟁력을 보여준 점, 그리고 단순히 최고 성능만이 아닌 가성비를 앞세운 전략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1티어 클라우드 업체들이 가우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저희 채널에선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분석도 함께하고 있는데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공격적으로 돈을 쏟아붓는 빅테크 회사들 입장에서도 점점 더 비싸지고 구하기 어려워지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뿐만 아니라 이런 인텔의 가성비 중심의 반도체 활용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해 보입니다. 다만 이런 관심이 실제 임팩트 있는 매출로 이어질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겠죠. 어쨌든 인텔은 이런 고객들이 가우디의 활용을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인텔 디벨롭먼트 클라우드를 통해 고객들이 가우디의 성능을 직접 테스트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미티어 레이크와 같은 차세대 반도체 설명도 있었는데요. 이런 반도체에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신경망 엔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AI 모델을 직접 활용하는 그런 반도체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마다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AI 기능을 기기에서 바로바로 구현하는 건 큰 이점인데요. 이런 AI 활성화의 응용 예제로 줌 화상회의에서의 실시간 언어 통 번역, 업무 자동화, 게임 환경에서의 자동 컨텐츠 생성, 생산성 도구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갤싱어는 이렇게 PC 환경에서도 AI가 가능해지는 변화 환경은 마치 과거에 센트리노가 무선 통신을 매우 간단하게 만들면서 노트북 시장이 크게 확대된 것과 마찬가지로 차세대 반도체는 현재 정체된 PC 시장의 템을 한층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관련 커스텀 실리콘 분야가 인텔이 활약할 주요 영역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분야에서 인텔이 개입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텔이 계획대로 2026년까지 18A 공정의 반도체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이 자신만의 AI 반도체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전담 파운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독립적으로 디자인된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기존 인텔의 제품군의 변형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조정된 반도체, 예를 들어 패키징 부분을 수요에 맞춰주는 방식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AI가 다양한 엣지 컴퓨팅, 통신 인프라 및 자율주행 등에 활용되면서 파운드리 서비스의 활용도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분기에 인텔 주주들이 알아야 할 두 가지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텔은 9월 19일 20일에 인텔 이노베이션 이벤트에서 최신 반도체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순히 반도체 및 파운드리 정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강력한 AI 비전을 제시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인텔은 데이터 센터 AI 시장에서 현재 엔비디아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가우디와 같은 제품 라인업으로 도전장을 내밀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 제재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중국에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최신 반도체 팹 구축에 집중하는 인텔이 최근 중국 선전 지역에 인텔 Greater Bay Area Innovation Center를 설립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중국 내에서 여전히 다양한 인텔 제품을 사용하는 수많은 고객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선전은 첨단 기술 기업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텔이 현지 중국 고객들에 대한 기술 지원과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텔의 2분기 업데이트를 마치겠는데요. 이번 성적표에 공개된 단기적인 어려움과 중장기적인 AI 관련 전망 등을 인텔 DCF 가치평가 모델에 반영해서 내재 가치 계산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런 파이낸셜 모델 관련 컨텐츠 및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 분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